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섬의 인문학 5번째 강좌가 이어집니다. 오늘의 주제는 절벽 타는 섬 사람들, 그리고 부제로는 만제도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는 한 30여 년을 섬문화유산 조사 연구를 해왔고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도 제가 실제 참여 관찰, 그리고 면담, 그리고 사진 촬영 등을 통해서 기록한 그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릴 소주제는 6가지가 되겠는데요. 만제도 전체적인 개요와 미역 채취, 홍합, 그리고 해녀 물질, 준하거로, 그리고 기타 생활 모습들을 차례로 보겠습니다. 만제도는 신안군 흑산면에 속하는 아주 작은 섬입니다. 목포에서 한 10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닷길로는 꽤 먼 곳이죠. 그리고 면적은 0.3제곱킬로미터, 해안선 길이는 5.5km, 아주 작은 섬입니다. 그리고 인구가 2007년 제가 조사할 당시 47가구 109명이 거주를 하고 있었고요. 현재는 약 90여 명이 살고 있습니다. 주 생업은 어업인데요. 노는 물론 없고요. 밭도 아주 소규모 밭들이고, 그래서 이 미역이라든가 해조류 채취, 그리고 준학, 어로, 해녀, 물질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그런 이제 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제도 정경입니다. 저쪽 바깥쪽에 있는 섬이 서쪽에 있고요. 이쪽 안쪽에 있는 섬이 동쪽에 있고, 그 사이를 작은 이런 능선이 이어주고 있습니다. 자갈 해변과 함께. 그리고 이쪽이 북쪽이 되고 이쪽은 남쪽이 됩니다. 여름에 태풍이 오면은 이 섬은 이쪽 파도가 이 반대쪽, 이 산 능선 넘어 반대쪽까지 큰 돌들을 옮겨 놓고 하는 그런 굉장히 태풍이라든가 기상에 제약을 받는 그런 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제도 사람들의 이제 이런 고립되고 이런 바다 생태계에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이런 주민들은 그들만의 어떤 자기의 삶의 모습을 가져갑니다. 어떤 적응하는 기제가 되겠죠. 가장 삶의 기반이 물물 교환입니다. 만제도 인근은 거의 황금 어장입니다. 많은 물고기들이 잡히고 또 해조류들이 거기에 서식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포획을 해서 육지로, 특히 만제도는 이제 목포나 영산포 쪽으로 어류라든가 해조류 이걸 가지고 가서 팔고, 곡식이라든가 생필품 여러 가지, 또는 이제 늦가을에 초가 지붕을 이을 볏짚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시 사가지고 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은 이제 살아가는데요. 만제도 이제 미역 채취나 홍합 채취 생업에 들어가기 전에 관련된 파시 얘기를 조금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만제도 주변은 굉장히 그 가라지, 이게 정갱이과의 물고기인데요. 뭐 현지인들은 아지라고 그럽니다. 아지가 아마 일본말로 생각이 됩니다. 아지라고 그러는데 이게 한 그 4월부터 9월, 그러니까 양력으로 하면 10월까지 굉장히 많이 그 생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부터 한 1960년대 후반까지 뭐 그 가라지 팥이 처리되면 전국에서 약 200여 척의 어선들이 이 자그마한 섬 주변으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이제 가라지를 잡고 또 판매를 해야 되겠죠. 그 오래 저장할 수도 없는 거고 대부분 그 당시 배들은 이제 돛을 이용한 돛담배였습니다. 우리가 흔히 풍선이라고 하는 그런 어선으로 이제 고기를 잡는데 이걸 잡아놓으면 가져갈 배가 필요하겠죠. 그런 배가 이제 우리가 흔히 상고선이라고 그럽니다. 지금도 이제 상고선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동력선, 이렇게 이제 발동기를 갖춘 그런 동력선이 규모도 좀 크지요. 어선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그 가라지를 전부 구입을 합니다. 현찰로 바로 물건 받고 현찰로 바로 이제 지불해주는 그런 이제 패턴입니다. 그런데 요 상고선들이 인천, 뭐 목포, 제주 이런 데서 큰 상고선들이 옵니다. 뭐 한 대여섯 척씩 한꺼번에 그렇게 왔다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가라지를 이렇게 판매를 바다에서 하게 되는데 이 해변가에 그 팥이 시장이 열립니다. 물론 이제 팥이라는 것은 이 어장 주변 바다와 그 어장 근처에 있는 섬, 마을, 포구 이런 데서 이제 이루어지는 그 어시장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이 해안가 이게 전부 자갈밭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많은 배들이 이제 파시하면서 가라지 잡다가 다시 들어와서 좀 쉬기도 하고 또 물때가 안 맞으면 와서 정비도 하고 그러는 이제 공간이죠. 여기에 이제 뭐 밥집, 술집, 어굿집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사람들이 분주히 드나들고 그야말로 왁작지껄한 그 어느 그 제보자가 한 말이 파시가 한창일 때 자기 남편이 그 자갈밭 배 있는 데서 이제 일을 하는데 배도 수리하고 밥을 갖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쭉 찾아다녀도 자기 남편을 찾을 수가 없었다는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우울대는 왁작지껄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또 뭐 그 현찰로 돈을 받으니까 밤에는 뭐 하겠습니까? 술, 그 다음에 또 도박, 또 그 도박판에서 또 기생하는 건달 이런 식으로 우리 인간의 그 삶의 모습들이 아주 흥미롭게 펼쳐진 그런 공간이 바로 이런 파시 공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아침에는 이 사람들이 돈 주우러 일찍 그 마을을 다니고 해변가도 다니고 그랬답니다. 왜냐하면 돈을 그렇게 많이 가방에 담고 다니면서 쓰면서 또 이렇게 빠뜨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돈을 줍는 그런 사람들까지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제 만제도 그 개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마치고 실제 이제 생업 활동에 들어가는데 미역 채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역들이 잘 붙어 있죠. 굉장히 품질도 좋고 이 먼 바다에 있는 미역들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굉장히 바삐 이렇게 움직이고 하기 때문에 그 질이 굉장히 단단합니다. 품질이. 그래서 몇 번 끓여도 퍼지지 않고 그 쫄깃한 맛을 유지하는데 대신 굉장히 비쌉니다. 이 자연산 미역. 이 미역이 이 만제도 섬과 그 앞에 부속 그런 섬들의 바위에 굉장히 많이 붙어 있습니다.
아마 미역 소득이 이 주민들한테는 그 당시 가장 컸던 소득원이었죠. 이 미역은 보통 그 공동 작업을 합니다. 보시면 이제 바위에 접안을 하는 모습이 있는데요. 이 공동 작업반이라는 그 돔이 있습니다. 뭐 갑돔, 을돔, 이게 일의 조직이죠. 그래가지고 동네 주민들을 이제 절반씩 나누고 또 그 돔에 따라서 자기 돔 사람들이 가서 채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구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만 이제 가서 채취를 하는데요. 살이 주로 이제 사리빨이 되겠죠. 굉장히 물이 많이 빠지는. 그리고 사리빨 때 이제 간조, 최대 간조 시에 한 서너 시간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침 일찍 그 작업 반장이 집집을 돌면서 일 나가니까 이제 빨리 집합하라는 그런 목소리를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모든 가구에서 한 사람씩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조를 짜서 배 한 서너 척하고 인원들이 한 20-30명 이렇게 나누어 타고 마을에서 이제 이런 바위섬에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굉장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위섬에 딱 이렇게 내려주면 주민들이 그 아주 그 아슬한 그런 절벽 같은 그런 곳을 타고 미역이 있는 곳으로 가서 이처럼 낫을 이용해서 미역을 채취를 합니다. 굉장히 깊은 바다고 파도도 세고 하는 거칠은 그런 섬마을이 되겠습니다. 채취하는 다른 이제 모습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야말로 뭐 90도가 된 곳도 있고 한 80도 경사도가. 그래서 약간의 그 홈이라든가 틈을 이렇게 밟고 미역 줄기를 낫으로 이제 채취를 하고 있는 모습이죠. 아마 우리들은 이렇게 일반 사람들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평생을 해왔기 때문에 아무리 그 절벽 어려운 그런 곳에서도 중심을 잘 잡고 이런 능력은 굉장히 훈련이 되어서 뛰어납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그 생태계에 적응하는 그런 어떤 역량이 되겠죠. 네. 이렇게 지금 채취해가지고 바위 위로 올려놓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이제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바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기다려서 배에다 싣고 마을로 돌아오는 거죠. 네. 예, 이제 채취한 미역들을 배 앞부분에 전부 싣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로 여자들이 이제 가서 그 미역을 채취를 하고 낫으로 베고, 남자들은 배를 이제 운용하면서 주변에 대기하고 있다가 또 같이 미역을 이렇게 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마을로 미역을 잔뜩 싣고 마을로 돌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역을 앞에 가득 실었기 때문에 배의 그 앞부분이 물에 굉장히 많이 잠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엄숙한 어떤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진 컷입니다. 네, 이제 마을로 들어오면서 미역을 얼만큼 이렇게 이제 많이 채취했는가 이거를 또 그 마을 주민들, 자기 반 주민들한테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또 다른 인원을 동원해서 그 미역을 처리할 수 있는 인원들이 거기서 기다리기 때문에 그 신호를 줘야 되는데, 이 미역 줄기를 이렇게 대나무에 묶어서 이렇게 이제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육지 쪽에서는 미역을 굉장히 많이 채취했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작업 준비를 하는 거죠. 우리 물고기를 잡는 어선들이 풍어를 만선을 했을 때 3새끼, 5새끼를 달고 들어오는 그런 모습과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래서 이제 미역을 이제 내려야 되겠죠. 해변에 내리면서 또 정리도 하면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미역 채취하는 곳으로 가지 못한 분들은 이때 나와서 미역 정리를 한다든가 또 미역을 운반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역을 내리고 있죠. 이 미역을 예전에는 이쪽 그 자갈밭, 여기서는 짝지라고 그럽니다. 짝지. 이 자갈밭이 쫙 펼쳐져 있는데 이곳에 미역을 널어서 말렸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만주도 미역의 특징은 굉장히 가늘고 작습니다. 예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기생곽이라고 기생처럼 예쁜 미역이란 뜻으로 이렇게 기생곽으로 불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날씨가 미역 채취 기간이 또 장마철 뭐 이런 때하고도 또 겹칩니다. 6, 7월. 그래서 실제 그 말려서 제품으로 할 수 있는 게 예전에는 그 주변에 자라고 있는 미역의 10분의 1 정도만 채취해서 이렇게 우리가 제품으로 활용을 했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 자연 조건이 이런 장마철과 그 미역 채취기가 겹치기 때문에 빛이 나는 잠깐 사이에 이제 말려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미역을 있는 다 이렇게 100% 채취를 못하고 10% 정도밖에 채취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운반을 합니다. 미역을 지금은 건조장이 있어가지고 그 당시 제가 조사 갔을 때 건조장이 있어서 이렇게 미역을 건조기에다 말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번 다음 보죠. 이렇게 계속해서 건조장으로 나르고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이제 나르고 다시 이 미역기도 따고 정리 작업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일부는 이렇게 자갈에다가 또 바로 널어서 말리기도 합니다. 이제 이 작업이 이제 보통 아침에 이렇게 이제 서너 시간 작업하고 와서 건조도에다가 이렇게 미역을 올려서 이제 가지런히 이렇게 올려 놓습니다. 이게 지금 예쁘게 이렇게 놓은 미역 가닥들이죠. 건조장의 기계에다가 이제 이렇게 쭉 넣습니다. 이렇게 놓고 한 4시간 정도 이렇게 이제 있으면 건조가 다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로 이제 어촌 계장이 이제 작업 반장이 되겠는데요. 그분이 미역 탑시다 하고 이제 동네 다니면서 소리를 지르면 이제 그 작업 그날 참여했던 그 작업자들이 전부 이 건조장 앞으로 모이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모이는데 그래서 이제 작업
반장, 어촌 계장이 전부 호명을 합니다. 이렇게 누구누구네, 뭐 누구네 엄매 이런 식으로 이제 부르면, 자기 이름이 부르면 이렇게 쭉 기다리고 있다가 가서 자기 양의 미역을 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미역을 분배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똑같이 나눈 겁니다. 뭐 한 몇 가닥이라도 끊어서 그날 참석한 사람 숫자대로 n분의 1로 아주 공평하게 나누어 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이제 받아온 미역을 이렇게 이제 보자기에 쌓고 있죠. 이런 모든 행동들이 굉장히 참 뭡니까, 이 거룩하다 할까, 아주 조용하니 경건하게 정말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미역을 분배받은 미역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이제 자기가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제 분배받은 미역을 팔아서 이제 수입을 챙기는데, 2007년 그해 여름철에 이제 생산한 미역 값으로 치면 한 가구당 한 100만 원씩, 꽤 작은 섬에서 주된 수입이 되죠. 100만 원 소득을 올렸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공동작업, 공동분배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공동체 정신이 이제 구현되는 그런 생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혹시 거기에 나오지 못한 노인들이라든가 나이가 많이 든 분이라든가 아픈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참석해야 이제 n분의 1 한 짓을 주는데, 참석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하나도 안 준다. 이런 이제 우리 일반적인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그 섬에서는 반짓을 줍니다. 반목. 그러면 이제 힘이 붙여 배를 타고 절벽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 반목을 가지고 최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섬 자체의 어떤 복지죠, 복지. 공동체적인 복지. 우리가 요즘에 많은 요즘 사회에서 그렇게 시사하는 바가 큰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라든가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하는 사람도 밥먹을 주면서 공동체 원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홍합. 이쪽 꽤 멀리 떨어진 이제 섬들에 나오는 홍합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손바닥만 한 것도 있고요. 그리고 맛도 굉장히 질기고 아니 쫄깃쫄깃하고 맛있죠. 그래서 이제 이 홍합 채취도 개별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돔의 구성원들이 함께 가서 공동 작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사리발의 간조시에 이제 날과 시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배가 이 바위에, 굉장히 바위도 경사가 심하죠. 이런 곳에 이렇게 내려주면은 정말 주변으로 잘 흩어져 갑니다. 이 홍합이 있는 곳으로. 대단한 그런 실력들을, 바위 타는, 절벽 타는 실력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예. 아슬아슬한 그런 공간들을 이동을 합니다. 조심조심.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홍합을 채취하는데요.
이게 이제 그 홍합을 따오는 바구니죠. 망도 있고, 그리고 홍합은, 그 비창이라는 도구로 따는데요. 역시 해녀들이 전복을 딸 때 사용하는 그런 이제 도구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위 어디 좀 홈만 있으면 줄을 걸어 놓고 또는 바구니를 놓고 이런 또 바구니를 줄에 연결시켜서 홍합을 채취해서 여기에 담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바위도 잘 타면서 이 홍합 채취하는 속도도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작업을 하다가 이 사진에서는 안 나왔습니다만 이 모자가 하나 있죠. 그 이쪽에서 작업하시던 분이 이 모자를 이제 바닷물에 떨어뜨렸는데 뭐 주저하지 않고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어서 모자를 이렇게 다시 찾아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분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앞 자갈 바다 이런 곳이 마당처럼 이렇게 놀던 곳이라 대부분의 그 물질, 잠수라든가 수영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잘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죠. 이분들은. 네. 제가 직접 배를 타고 이제 이 작업 모습들을 찍었는데, 이건 정말 엄청난 그 영상 자료입니다. 거의 뭐 90도죠. 85도. 이렇게 바위에 붙은 그런 따갑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폐류들, 그런 틈을 이렇게 겨우겨우 딛고 이렇게 홍합을 따내고 있습니다. 절벽 타기의 달인들이죠. 다시 한번 또 그런 모습 한번 볼까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비창이라는 도구입니다. 해녀들이 전복을 딸 때 사용하는, 이걸로 해서 홍합의 윗부분을 사정없이 내리쳐서 채취를 하는 겁니다. 네. 이 사진도 이렇게 이제 망에다 이렇게 담아서 올려놓습니다. 어디 틈만 있으면 올려놓고, 또 망을 여기에다가 바위 그 홈에다 묶어서 이렇게 매달아 놓고, 이렇게 해서 계속 따게 되는 거죠. 뭐 이분들 신발도 특별히 뭐 이렇게 좋은 신발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그 플라스틱으로 된 슬리퍼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약간 그 위가 윗부분이 덮여 있는 이런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 제목에는 절벽타기 달인들이라고 이렇게 제가 붙였는데요. 뭐 그냥 평지를 걷듯이 쑥쑥 걸어 다닙니다. 그저 입이 쩍쩍 벌어질 지경이었죠. 얼마나 이런 생태계에 이분들이 잘 적응하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되겠습니다. 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 같은 모습들이고요. 뭐 이런 그 고무신, 뭐 신발이 그렇게 썩 그 바위 타기 좋은 그런 뭐 등산화도 아니고 이런 신들을 신고 있었습니다. 예, 이건 좀 멀리서 이제 샷을 잡아봤는데, 이게 쭉 늘어서서 절벽을 지배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한 2~3시간 정도 하는데요. 물이 들면 다시 또 홍합이 바닷속으로 잠기기 때문에 작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아까 망 보셨죠? 한 서너 망씩 채취를 해옵니다. 근데 이
홍합은 채취하면은 이렇게 전부 똑같이 합해서 나누는 게 아니라, 아까 미역은 누가 많이 채취하건 전부 합해서 똑같이 나누는데요. 이 홍합은 약간 또 다릅니다. 홍합은 자기가 채취한 양은 자기가 가져갑니다. 대신 그 생산량에 해당하는 약 20% 정도를 그 어촌계에다가 이렇게 냅니다. 일종의 뭐 세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어촌계를 운영하고 또 마을 자금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이제 20% 정도를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아주 외딴 낙도 이런 섬에서 자기들만의 어떤 아주 그 정교한 세부적인 규칙, 내규들을 가지고 공동체를 영위하는 모습들이 이 다양한 이런 생업 활동에서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홍합망을 채우고 이제 배를 기다리고요. 예, 이렇게 쭉 바위에 놓고 이제 배가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제 배에다 실어서 마을로 돌아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 홍합 채취 도구는 이 그 비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바구니 또 여러 가지 망들을 가지고 가서 홍합을 채취해서 담아 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홍합을 가지고 오면 이렇게 전부 깝니다. 까서 그 냉동을 시키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이렇게 말려서 건조를 해가지고 그 말린 홍합을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홍합 채취, 미역 채취 이런 공동 작업을 이렇게 이제 같이 하면서 분배도 공동으로 하고 때로는 자기가 가지고 가기도 하고 대신 얼마를 내기도 하고 이런 이제 작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녀들이 있습니다. 이 해녀는 우리나라 제주도뿐만 아니라 남해안 또는 동해안 이런 서해안도 일부 지역이 있고요. 굉장히 그 우리 바닷가, 해안가에 널리 분포되어 있고 주로 이제 제주도 해녀들이 출가한다고 그러죠. 출가해서 그 지역에 뭐 청산도라든가 울릉도라든가 이런 남해안 여러 섬들에 와서 물질을 합니다. 워낙 그 잠수 기술이 좋기 때문에 그 다른 현지 해녀, 이제 저는 자생 해녀라고 부릅니다만은 흑산도라든가 추자도, 청산도 이런 데도 그 어렸을 때부터 그 물질을 배워서 잠수를 해서 해녀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자생 해녀.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그 물질을 하게 되는데 이 해녀는 그 근래 그 종목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서 굉장히 보존과 해녀에 대한 어떤 지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실 제주도 해녀를 중심으로 한 그런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전남의 해녀라든가 경남 해녀 이런 다른 지역의 해녀들에 대해서는 거의 뭐 실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지원책이라든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급속도로 지금 사라지고 있는데요. 2007년도 당시에 그 만제도 갔을 때 한 6, 7분 정도 해녀들이 이 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주도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쪽 자생 해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물질을 하러 가는데요. 그 이렇게 채취하는 어획물은 뭐냐면 전복, 또 미역, 바다
그 좀 깊이 수심 깊이 있는 미역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바다의 해조류, 폐류들을 이렇게 채취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그 배에 타고 있는 해녀들이죠. 주 이제 그런 도구가 이 태왁, 이게 이제 태왁입니다. 그 물에 뜨게 하는 이게 망살이고, 잡은 이제 전복이라든가 뭐 해삼 이런 것들을 여기 담아두는 그런 망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과 함께 이제 그 도구, 비창이라는 도구가 있었습니다. 이제 배 타고 가면서 해녀들이 작업 도구도 챙기고 다시 한번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입수 직전이고요. 이제 통통하고 용감하게 이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날 제가 따라갔는데 그 곰소라고 그쪽 현지에서는 뭐 바다 돼지라고도 하고 검게 생긴 그런 생물체가 있는데 이런 걸 채취하고 있었습니다. 또 미역도 물속에 있는 미역 또 이렇게 채취를 하고요. 또 이제 그쪽에 뭐가 없으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삼도 그날 많이 잡았고요. 전복, 보통 이 정도 크기 전복들이 잡혔습니다. 자연산 전복들이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 썼던 그 작살인데요. 해녀들이 물속에 잠수해가지고 물고기를 찔러서 잡았던 도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낙 어로입니다. 아까 가라지 파시가 성했다고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잡았던 어로 도구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홍어주낙인데요. 이 홍어주낙은 원래 이렇게 미끼를 끼워서 바다에 이제 뿌렸다가 홍어를 잡아 올리는 건데 1980년대 그 걸락이라는 새로운 이제 낚시 도구가 이렇게 등장되면서 도입이 되면서 미끼 없이 그냥 바닥에 쫙 뿌려 놓으면 이 홍어가 이제 저서 생물이기 때문에 바다 밑을 주로 이제 다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낚싯바늘에 끼게 되면 이게 이제 하나 끼면 계속 몸부림치면서 옆에 있는 다른 낚시들도 다 걸려가지고 이제 꼼짝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잡히는데 이게 이제 그 오리지널 홍어 주낙입니다. 또 아까 그 주낙으로 이렇게 가라지나 이런 것도 잡지만 짱어, 뭐 상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잡고 있습니다. 바닷가에서 이렇게 이제 말리고 있고요. 주낙 손질을 합니다. 갔다 오면 주낙들을 전부 정리해서 가지런히 해놓고 있습니다. 주낙 손질 쭉쭉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생활 모습, 저게 이제 당숲입니다. 이게 당숲. 하당과 상당이 있는데 1970년대 후반까지 당제를 모셨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들어오면서 당제가 모셔지지 않았다고 그러네요. 공회라는 게 있는데 대공회, 그 마을 총회입니다. 이걸 1년에 한 번씩 열어가지고 모든 그런 마을의 현안들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그런 이제 회의가 됩니다. 이제 총회 모습이고요. 뒤풀이, 선박. 여기는 배를 묶어 놓을 수가 없습니다. 태풍이 불면. 그래서 이렇게 배를 올려놓습니다. 이 동네 배는 좀 특이한 점이 이 밑에 덤밋이라는 게 되어져 있습니다. 배 밑에. 꼭 스키 그 날처럼요. 이거는 배를 예전에 육지로 올리기 위해서
잘 미끄러지게 하기 위해서 저걸 붙인 그런 배의 구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요. 저렇게 발로 사람들이 이제 배를 올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물론 기계 장치로 다 하죠. 마을 돌담길. 섬마을의 그 가구들의 특징은 대부분 돌담이 많습니다. 집도 지붕이 낮고요. 예전의 사진들입니다. 이 만제도 사람들의 겨울 준비, 육지에 가서 쌀을 이렇게 잡은 물고기와 바꿔와서 흐뭇하게 겨울 준비 마쳤다는 가장의 흐뭇함이 배어나는 그런 사진 한 장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모습들입니다. 네,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만제도라는 아주 외딴 섬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이 생업 활동을 하면서 자기네들의 공동체 문화를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해양 생태계에 최대한 적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은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